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작업복도 아니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최연소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신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일단은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카이맨님, 저도 공고 자동차과에 다니고 올해 고3이에요. 졸업 후 정부소에 빨리 들어가서 경력을 쌓을까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경력을 쌓아서 활용할 만한 게 있는지, 취업 말고 대학 가는 걸 추천하는지, 그런 등등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꼭 댓글 읽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댓글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최연소 구독자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 아들이고 내 조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영상의 시청자분들의 그 연령층이 상당히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취업을 나가시는 거죠. 고3 때. 고3 분들에게 취업을 나갔을 때 제가 조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영상을 다 보신 저희 구독자님 분들이라면 아버지와 또는 삼촌으로서 이 구독자분께 좋은 조언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한참 어린 제 후배님이 되시겠네요. 만약에 취업을 꿈꾸신다면 취업 좋죠. 취업을 나가셔가지고 정비업소에서 일하시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제가 꼭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최소한의 사회적인 약속이죠. 최소한의 최저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선배로서 꼭 말씀드립니다.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제가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해. 밥 먹고 살게 해줄게. 내 옆에 있어. 내가 몇 년 뒤에 가게 하나 차려줄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욕을 하고 싶습니다. 욕을. 내 자식이라면, 내 조카라면, 내 식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만 시켜놓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물론 요즘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예전엔 많았어요. 제가 정비하던 20년 전까지만 해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저 월급 3개월 동안 20만원 받고 그 다음에 40만원 받았습니다.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후배분께 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은 절대로 나를 착취하는 부분,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뭐 화려한 희망만 보여주는 그런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아무리 그분이 기술이 명장이라 하여도 내 시간과 내 젊음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기술과 기능을 혼돈하지 마세요. 기능은 숙달 반복에 의한 것이죠. 자동차 정비가 꿈이시라면 기능만으로는 이 업종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야죠. 정비사들의 꿈이라면은 대부분 자기 샵을 차리는 게 제일 꿈일 거예요. 그 꿈을 너무 멀리 두지 마세요. 기능에는 또 기술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죠. 일단 기능을 가장 많이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서비스 센터라고 하죠. AS 센터. 그쪽으로 취업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혼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쪽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고수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고수분들을 찾아가지 않고 서비스 센터를 추천드리냐? 자, 그 부분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기능은 숙달 반복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우리나라 제조사 서비스 센터를 다 거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많은 자동차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현대기아죠. 그쪽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현장에서는 샵을 차렸을 때 전혀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하루에 차가 5대가 입고되는 곳과 하루에 차가 20대 이상 입고되는 곳에서 어떤 부분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내가 더 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자동차 제조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자, 자동차 회사에도 각 메이커가 다 다르죠. 판매량이 적은 회사가 있을 거고 판매량이 아주 많은 회사가 있겠죠. 근데 각 회사마다 고장나는 부위도 다르고 고질병이라고 하죠. 고질병도 달라요. 전반적인 자동차의 흐름이나 시스템은 같을 수도 있지만 차종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만약에 샵을 차리고 싶으시다. 마지막에는 꼭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일반 정비업소를 찾아가셔서 배워보세요. 그쪽에서 배울 거는 바로 경영입니다. 경영. 기술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영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이렇게 후배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드리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저희 선배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쪽 직업이 예전에는 정말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기름쟁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 길을 택하려고 했을 때 엄청 말리셨어요.
왜냐 아버지와 같은 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이쪽에 계셨었고 저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거고 그 경력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더 길겠죠. 너무너무 천대받던 직업이라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반대를 했어요.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편하게 일을 하기를 바라셨죠.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가장 제가 잘할 수 있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합니다. 제 후배분들께 말씀드리는데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이쪽 일을 택하셨다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돈을 쫓아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그 어떤 직업보다 부의 축적도 가능합니다. 정말 재미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추천을 드려요.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취업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욱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 달아주신 고3 구독자님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꼭 주의하실 게 희망 고문으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만두세요. 그런 곳에선 배울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각 제조회사의 서비스 센터 쪽에서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엔진오일도 한 1000번 갈아보셔야 되고 브레이크 패드도 뭐 1000번 만번 갈아보셔야 되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멋진 정비사가 되어 계실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하셨던 부분이 월급이라고 하셨죠. 월급은 아무리 작아도 최저 시급은 받으셔야죠. 아니요, 최저 시급 그 이상은 더 받으셔도 돼요. 저처럼 제가 정비를 할 때 그 무지했던 시절에는 20만원, 40만원, 60만원 뭐 밥 먹여준다니까, 밥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속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됐던 시절이고 지금은 합당한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쉴 때 쉬고 제 선배님들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어요. 아침 8시부터 손님이 많으면 11시, 12시 뭐 1시까지도 야근도 하고 야간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고 뭐 명절 떡값 5만원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나 때는 뭐 이거 받고 일을 했어? 그건 그때죠. 그때 우리가 무지했던 거죠. 그렇다고 내 아들, 내 조카, 내 동생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자, 일을 배우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일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사업주와 동등하게 일을 하면서 사업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업주가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분한테 돈이 까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을 인해서 돈도 벌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100% 망합니다.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그런 황당한 대우를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최저 시급 이상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충분히 그렇게 최저 시급 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경력. 자동차 정비 쪽에서는 경력도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예전엔 그랬어요. 뭐 타이밍벨트를 어디까지 깔 줄 아느냐. 예를 들어서 에코스 3.5, 3.0 타이밍벨트를 깐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뭐 200 이상, 뭐 얼마, 뭐 헤드를 어디까지 깔 줄 아느냐. 기능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었죠, 예전에는. 네,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월급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도 절대로 최저 시급 이하로는 받고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업소는 가지도 마세요. 제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고용주와 직원과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후배님들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내 기술로 고용주한테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급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게 측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게 경력을 쌓아서 활용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경력을 쌓아서 활용할 곳은 많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을 쌓아서 정비사에 대해 꾸면 대부분 같죠. 내 샵, 내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제 꿈도 마찬가지였고요. 후배분들한테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 오래 기사 생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직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감각해져요. 꿈이 사라져버려요. 또한 여러 업소를 많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또 이런 기술을 가지셨고 또 이분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고 이런 기술을 가지셨고 그러다 보면 가게의 자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영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기술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업종에서 한 곳 업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쉽게 샵을 차리기 어려워하세요. 두려움이 많으시죠. 두려움이. 자, 자동차 정비 쪽은 그 경력을 쌓을수록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토미션, 미션을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 가장 큰 대세죠. 디젤 전문점으로 갈 것인가. 오토미션이나 디젤 같은 경우는 정말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기능장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되죠. 뭐 분야는 많습니다. 뭐 썬팅도 있고요. 뭐 자동차 용품도 있고 파생돼서 나갈 수 있는 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튜닝 쪽도 있겠죠. 튜닝도 많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비 쪽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비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아주 많은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진실되게 일만 하신다면은 손님도 사업도 금전적인 부분도 모두 다 만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큰 꿈을 꼭 만들어 보세요. 내가
정비업소를 몇 년 뒤에 찰 것이다. 그 목표를 잡고 그 목표까지만 달려가세요. 또 다른 거를 물어보신 게 직접 취업하지 않고 대학을 가는 거를 물어보셨더라고요. 대학 좋죠. 정말 좋습니다. 저희 샵에도 각 대학교 자동차학과 분들이 실습을 하러 종종 문의를 하시고 오세요. 대학교 과정 중에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정비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습득력이 빠르십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학점만을 위해서 살짝 배우시는 분들은 더 떨어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어요. 대학 과정을 거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린 것도 대학교 과정을 배우실 수 있다면은 여건이 되신다면은 배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좋은 교수님과 뭐 좋은 친구들과 많은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시는 부분들이 현장 실무랑은 연관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님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론적인 부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업종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엔진오일만 갈아도 먹고 살아,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해도 먹고 살아, 딱 그만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로 가고 싶으시다면 꼭 이론적인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무기가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고 기능적인 부분만 얘기한다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많이 알아야 고객한테도 접근성도 쉽고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후배분들이 잠깐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교육 서적이 아닌 잡지책이라고 하죠. 잡지책에 나오는 요즘 트렌드에서 뭐 DPF, 인젝터, 뭐 GDI, 뭐 전기차, 소차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잡지책에 설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지식으로 쌓지 마시고 정확한 교육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세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아셨죠? 기회가 된다면 학교로 가시는 걸 뭐 추천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자,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가서 기능적인 부분을 습득하시면은 현장에서는 대학교 과정을 다 마무리 짓고 나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앞서 계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똑같은 작업을 해도 시간도 엄청나게 짧게 하실 수가 있고 진단도 더 빠르실 거고.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을 접근하지 못하셨다면은 1, 2년 뒤에는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오신 분들한테 확 밀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신다면은 계속 위에 올라갔을 수가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걱정이 많아요. 고3 학생분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실 줄은 정말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더욱더 영상에 진실성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자, 후배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언제든지 이런 댓글은 환영합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 샵에 오시라는 말씀을 절대 안 하는데 만약에 이 정비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또는 이쪽 계통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제가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저희 형님도 계시고 정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주신 우리 고3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